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목이 좀 쉬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오늘 한 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간단히 공개합니다. 왼쪽에 미국 직투 계좌는 2억 5,600만 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에 ISA 계좌는 귀엽게 7만 원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7,800만 원 수익 중이며 여기에 두 번째 계좌 1,000만 원 수익과 환차익까지 현재 기준 총 3억 9천만 원 수익 중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신고가 경신을 찍고 난 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옴과 동시에 월마트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결국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먼저 맵을 살펴보면 월마트가 마이너스 6.5% 하락했습니다. 월마트는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실적만 바라보면 꽤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주가는 크게 떨어졌냐? 작년 4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올해 2025년 수익 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라고 향후 가이던스를 부정적으로 내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있죠?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하다 라고 불안감을 심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루하던 미국 증시와 다르게 올해 계속 상승하던 월마트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월마트의 실적 발표, 이걸 귀찮게 왜 공부해야 하냐? 바로 월마트는 미국의 소비 풍향계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월마트의 부정적인 가이던스와 얼마 전 쇼크를 줬던 소매 판매 감소를 봤을 때 이거 미국 경제 슬슬 정말 둔화로 빠지겠는데? 이런 우려를 줄 수 있겠죠? 미국의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즉 월마트의 부정적인 가이던스와 소매 판매의 큰 감소를 봤을 때 경기 둔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경기 둔화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투자자들의 해석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를 가지고 호재로 인식할지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로 악재로 해석할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죠. 또한 추가로 월마트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아마존의 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마트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1위를 지켰던 월마트인데 이걸 아마존이 드디어 뛰어넘은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월마트의 큰 하락으로 연결되었고 코스트코도 괜히 함께 때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융 섹터도 하락했는데요. 금융주도 월마트와 비슷하게 올해 많이 상승한 섹터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3개월 만에 신고가 경신을 찍고 차익 실현으로 잠시 주춤한 모습이죠. 여전히 신고가 근처에 있음에도 언제나처럼 또 이런 이야기들이 슬슬 들려옵니다. 이제 미국 주식 하락장 곧 시작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또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냉정하게 현재 AI 강세장은 대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걸까? 이 부분을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하락하는 게 맞는 건지 상승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미국 주식 과거 모든 강세장들 있죠? 이 과거 강세장들의 수익률과 기간을 나타낸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이번 AI 강세장은 2022년 10월 12일에 하락장 바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2년 반 전이네요. 저 하락장 바닥에서 그때 제 계좌요. 마이너스 40% 수익률이었고 마이너스 7,100만 원 손실 중이었습니다. 과거 영상들에서 이미 다 인증했었죠? 그러나 AI 강세장이 갑자기 찾아왔고 현재까지 2년 4개월 동안 71% 상승한 S&P 500입니다. 그렇다면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는 이 강세장에 올라타 있으면서 최소 100% 이상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죠. 그렇다면 너무 많이 올랐을까? 이 부분을 한번 분석해 봐야겠죠. 자, 현재 2년 4개월 동안 71% 상승한 S&P 500입니다. 과거 강세장들과 비교를 해보면 짧은 강세장들과 비슷한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라면 과거 데이터처럼 짧은 강세장으로 끝날 수 있겠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짧은 강세장들보다 긴 강세장이 훨씬 더 많이 보일 겁니다. 최소 100% 수익률을 넘기는 데이터들이 약 70% 비중이나 차지합니다. 이를 평균적으로 바라보더라도 아직 평균보다 덜 올라있는 상황이다 라고 현재 수익률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세장 기간을 살펴봐야겠죠? 2년 4개월이나 강세장이 지속되었다니 이제 슬슬 하락하겠구나 싶은가요? 당연히 하락할 수도 있죠. 왜? 2020년 코로나 유동성 강세장은 겨우 1년 8개월 만에 종료되었으며 1966년과 1970년 강세장 역시 2년 1개월, 2년 6개월 만에 강세장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강세장들이요, 지금 얘기해드린 대로 딱 3번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7년, 4년, 6년, 5년, 12년
11년입니다. 즉 냉정하게 평균적으로만 바라봐도 강세장은 약 5년 정도 지속되더라 라는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주식이 현재 고평가인 것은 맞고 고점 징후들도 슬슬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강세장 데이터로만 바라보면 지금 강세장이 끝나는 것은 가장 짧게 그리고 가장 조금 오른 가장 약한 강세장일 정도로 아직 약한 강세장 수준이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물론 없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바라보자면 좀 더 강세장이 지속될 수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또 이번 강세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AI 강세장은 지극히 평범한 수준의 수익률입니다. 2020년은 지금보다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평범한 수준이죠. 그리고 이번 AI 강세장은 드디어 3년 차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즉 2년을 넘기는 강세장은 3년 차에는 좀 옆으로 지루하게 흘러갈 수 있지만 보통 더 오래 더 높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관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향을 외치는 긍정론자이지만 그럼에도 비관론도 공부하고 낙관론도 함께 공부하는 투자자입니다. 비관론과 낙관론 모두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미국 주식은 너무 고평가다. 그래서 하락할 것이다. 라는 쪽의 의견을 살펴보면 당연히 높은 밸류에이션과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고점 징후인 과열 신호가 나온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찾아오거나 올해 미국 주식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처럼 거의 3달 동안 박스권, 횡보를 보였던 시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약 6개월 정도 지루한 구간이 지속되더라.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재미없을 수도 있다 라는 유출해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처럼 박스권을 보여줄 수 있고 비관론들처럼 하락장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단 하나입니다. 웅덩이에서 용기를 내서 줍줍하는 것이죠. 즉 1년 동안 지루한 박스권을 보이거나 만약 고통스러운 하락장이 찾아온다면 저 역시 일생일대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을 거의 다 소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웅집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되고 미리 대비해두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강세장은 더 지속된다 라는 낙관론을 살펴보면 1월 효과와 연결되는 1월 2월 상승 효과 데이터가 있습니다. 1월 효과에 대해 영상으로 다루었었지만 1월에 상승으로 마감하면 그의 상승으로 마감할 확률이 매우 높다 라는 자료를 공유드렸었죠. 그런데 1월과 함께 2월에도 상승으로 마감한다? 그러면 그의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게 증가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무려 93%의 확률로 12% 정도 더 상승하고 그의 수익률은 96%의 확률로 2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이미 상승한 것 아시죠? 그리고 올해 2월도 현재까지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올해 결국 고점 징후들이 보이고 버블 징후들이 보이고 고평가는 맞지만 좀 더 상승할 수도 있다 라는 낙관론으로 연결됩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끼리 의견도 다 다르고 전문가들끼리 의견도 다 다르고 유튜버들끼리 의견도 다 다릅니다. 절대 그 누구도 올해 내년 오를지 떨어질지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항상 긍정적으로 더 오른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주식 비중을 내 스스로 현재 상황에 맞게 계속 보유하고 혹시 하락장과 횡보장, 조정장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 적절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매번 지루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나 투자는 지루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리는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라고 느껴지신다면 오히려 여러분은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미없고 지루한 구간을 이겨내고 고통스러운 구간을 견뎌내니까 이렇게 자산이 불어나 있습니다. 재미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얻거나 게임을 통해 얻거나 운동을 통하거나 취미, 여가를 통해서 얻으시고 투자는 저와 함께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면서 재미없고 지루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와 똑같은 타이밍에 매수, 매도를 하면서 저처럼 투자로 더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기재해둘 테니 가입하시면 분명히 후회 없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